안녕하세요. 풋볼 서재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물론 날씨 자체는 지금 굉장히 흐리고 비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네, 음, 뭐 물론 날씨는 좀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들 직장 일을 한다면 금요일은 좋은 날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 같이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저는 구독자들의 요청 사항에 따라서 구독자들의 요청을 듣고 네, 그 우리들의 블루스 서로 리뷰를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현재 회차 정보를 제가 이제 좀 보려고 하는데 회차 정보가 다 한 번에 나와 있지가 않아가지고 한수와 은희부터 볼게요. 일단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오늘은 살짝 약식으로 하고 다음에 이어가는 걸로 최대한 말할 수 있는 만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수와 은희를 보면서 느낀 것은 어, 우리들의 블루스 자체가 좀 전체적인 스토리를 제가 보았을 때 우리 일상에서 항상 겪는 가장 큰 문제를 다룬 것 같아요. 그걸 순차적으로 이제 에피소드마다 녹여냈는데 되게 담백하게 그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대 불문하고 모두가 다 공감할 만한, 물론 20대 미만은 조금 그러지 않을까. 그래도 20대에서 경제적인 그 힘을 갖게 됐을 경제적인 신분을 갖게 되었을 때부터는 조금은 공감할 것 같아요. 한수와 은희 내용부터 보면은 일단 한수가 은행장입니다. 이제 은행장이라면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인데 설정을 어떻게 했냐면 딸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죠. 골프 유학. 근데 딸이 슬럼프를 겪게 되다가 이 슬럼프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제 아예 좌절을 한 상태로 골프에 대한 흥미를 아예 잃어버리게 돼요. 원래는 이제 좀 엘리트로 좀 성장했었다가 슬럼프를 이겨내지 못하게 되니까 계속해서 뭐가 나가냐면 데뷔를 해야 되는데 데뷔를 하지 못하고 자꾸만 낙방을 하는 거죠. 흔히 말하면은 이제 계속 하위권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골프는 돈이 많이 비용이 많이 드는 이제 종목이다 보니까 아무리 병원장이라 하더라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낸 그 생활비 플러스 골프 유학비를 대주는 게 버거운 겁니다. 월급으로 되지 않아서 친구들한테 돈을 빌리는, 그러니까 은행장이 돈을 빌릴 정도면 그만큼 소비가 얼마나 큰지 저희가 이제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보면 이제 되게 가난하게 살아가요. 한수라는 사람이 은행장임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라면을 먹고, 그 친구가 은이거든요. 어릴 적 짝사랑하던 상대예요. 근데 어릴 적 자신을 짝사랑하던 여자였는데 그 은이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수가 서울에서 살다가 자신의 고향인 제주로 내려갑니다. 제주로 내려가서 은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희를 만나면서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돈을 빌리는 거였어요. 돈을 작은 돈이 아닙니다. 1억, 2억, 이 정도로 해서 은희야 나 2억만, 1억만 이거를 썼다 지었다를 계속 반복해요. 근데 은희는 이제 한수가 엄청 오랜만에 온 거예요. 왜냐면 한수 자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서울로 올라갔기 때문에 친구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못마땅하고 되게 좀 얄미워하기도 했었나 봐요. 그런 이제 한수가 오니까 은희는 굉장히 의리파입니다. 후반부에도 계속 나오지만 굉장히 정이 많아요. 자기 삶에 대해서 은희도 굉장히 가난했었어요. 가난했어가지고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고졸의 검정고시를 이제 고등학교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이제 봐가지고 이제 소녀 가장으로서 쭉 살았어요. 이제 에피소드를 보면은 은희 어머니였나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돌아가신 걸로 나와 있거든요. 저도 본지 좀 돼가지고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은희와 한수 이 둘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갭 차이가 생겼어요. 둘이 같이 추억 여행을 떠나요. 물론 목적은 한수가 은희한테 좀 점수를 따가지고 어차피 날 좋아하니까 좋아한다는 명분으로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서 돈을 빌리려고 간 거긴 한데 여행을 떠나서 우리의 삶을 추억하다 보니까 지금 자신의 삶과 어릴 적의 자신의 삶이 자꾸 비춰지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원래는 공감이 안 되는데 지금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내 현실이 너무 이제 좀 비참한 거죠. 비참하기도 하고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 앞에서 이제 자신 스스로가 너무 비굴하다 느낀 거예요. 그러다가 막 한수가 바다에 빠져들어가지고 막 웃는 장면도 나와요. 근데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엄청 평화롭고 되게 웃긴 장면으로 연출을 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제가 개인적인 견해로 느꼈을 때 그 장면이 갖는 게 어떻게 보면 전환점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마음을 다시 잡게 되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에 의해서 사람을 잃을 필요가 과연 무엇일까? 약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 같아요. 한수가. 원래는 무조건 그 딸을 유학시켜서 성공시켜야 해라는 것이 거의 강박으로 있을 정도로 심했거든요,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 막 이미 딸은 한국으로 오고 싶어요. 그러니까 또 오고 싶은데 안 오게 하는 거예요. 못 오게 하는 겁니다. 그 한수가 너는 그 골프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오지 마라고. 왜냐? 이게 자신의 삶의 동력이니까. 한수는 그게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딸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던 거고 그래서 돈이 필요했고 돈이 필요하니까 내가 못할 것을 다 하는 거다. 그러니까 못할 것까지 해가면서 돈을 버니까 너는 무조건 미국에서 성공을 해야 돼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근데 그랬던 한수가 견문이 너무 좁아진 거죠. 좀 시각을 넓게 볼 필요가 있는데 너무 돈에만 사람이 쫓기다 보니까 10개를 봐야 되는데 하나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10개의 탈출구가 있다고 인지해도 나중에는 하나만 보다 보니까 어느덧 9개를 잊어버리고 딱 하나만 보고서 그 진짜 경주마처럼 달리게 된 겁니다. 한수가. 그랬던 한수가 제주에 돌아오면서 은희를 만나고 은희와 함께 자신의 어린 시절을 통해서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았는지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점점 깨달아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면서 결국에는 들키죠. 네, 은희가 목적을 알게 돼서 울면서 나한테 왜 그랬냐 하면서 그래도 돈은 뭐 가져가라 친구니까 이렇게 하지만 이제 한수는 이미 돈을 받은 거다 하고서 돈을 받진 않았어요. 돈을 받지 않고서 서울로 가서 은행장을 이제 그만둡니다. 은행장을 그만두면은 은행 자체에서는 희망퇴직 제도가 있었고 돈을 꽤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빚을 다 탕감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물론 이제 가족들도 다 오게 되고 그리고서 비로소 평화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한수라는 사람이 은행장이었고 또 희망퇴직을 통해서 수억의 돈을 받을 것을 아니까 뭐 결국에는 신분이 걔를 살린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수저의 차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한수가 수저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어 한수는 그냥 삶이 중요한 것이 딸이 성공하는 거 그거 다 하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어떻게 살든 중요하지 않았어요. 더러운 일을 하더라도 그걸 그냥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뭐 희망퇴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희망퇴직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각오. 그러니까 희망퇴직이 목적인 게 아니라 돈이 목적인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는 과정. 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지금 정말 중요하다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닌 것을 인지하고 내가 삶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거기에서 이제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강박을 내려놓고 여유로워진다는 거. 저는 그거는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인 사람이든 그러니까 돈적으로만 봤을 때
심리적인 게 아니라 그냥 돈만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이제 가난한 것을 따졌을 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저도 물질적인 것으로 그게 결정되는 줄 알았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물질적인 것은 결국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내가 좀 더 여유가 있을 뿐, 그리고 내가 좀 더 여유가 없을 뿐, 그 차이지 그게 결정적으로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었더라고요. 결국에는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내 몫이었던 거예요. 근데 내 몫이었던 건데 돈이 없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강박을 내 스스로가 심었던 거고, 돈이 많으니까 난 이걸 할 수 있어 라는 것도 내가 심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중요한 그 포인트를 자꾸만 돈에다가 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돈과 얽힌 무언가의 사건을 자꾸 막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재밌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수가 은희랑 같이 다니면서 어린 시절을 회상할 수 있고 따뜻한 밥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가족에 대해서 자꾸 돌아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저는 그 과정이 참 되게 담백한 것 같지만 그 표정 연기나 인물 관계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드러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물에 젖은 고양이 같다 해야 되나? 되게 막 불쌍하고 처량해. 뭔가 그 앞이 안 보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두워요. 표정이. 저 사람 참 안타깝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엄청나게 그 안에서부터 변화가 없으면은 뭐라고 해야 할까? 안에서부터 변화가 안 생기면 그 전까지는 옆에서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게 좀 통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조언이 쉽지가 않은 사람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에피소드에서 좀 상당히 느낀 게 많았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영옥과 정준이거든요. 이제 영옥이라는 사람은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다가 제주도에 왔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떠돌아다니고 돌아오다 보니까 에피소드가 많은 여자예요. 그리고 남자도 많이 만났어요. 그냥 딱 그 상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들은 이제 마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의 특징은 거의 뭐랄까, 너의 삶은 내가 다 알아야 돼 이런 주의예요. 그게 아니면은 외부인 딱 그렇게 단절 지어버립니다. 저도 이제 마을에서 있어봐서 아는데 마을에서 서로 정치질을 해가지고 약간 살얼음판을 항상 걸어요. 엄청 친했던 사람인데도 그 어떤 일도 있냐면 밭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밭이 골목길을 지나야지 나오는 밭이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그 골목길도 시골이다 보니까 그 골목길이 다른 사람의 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쪽을 사버리면은. 근데 그 토지법이 웃긴 게 그 길 자체가 시골은 뭐랄까 되게 오피셜적인, 그러니까 공식적인 공적인 길들이 아니에요. 거기에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거의 다 어지간하면은 사유지에서 길을 터가지고 낸 거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 그 권리가 항상 집주인한테 있어요. 국가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간혹 밭을 이렇게 가로질러 갈 때 있잖아요. 밭들 보면 거의 다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 밭을 지날 때 주인이 외부에서 온 거예요. 외부에서. 그런데 거기다가 문을 확 닫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문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를 닫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로 지나가지 말라고 해버린 거야, 아예. 그리고 거기다 꾸민 거예요, 자기 화단을.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걸 지나가지고 밭을 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가 사실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아니면 돌아서 가야 돼요. 돌아서 이제 밭을 가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사람은 그냥 갈 수 있는데 도구랑 이런 것들 혹은 경운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막아버린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난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한참을 싸웠어요. 근데 외부인 입장에서는 나 내 권리 아니냐? 내 땅인데 왜 내 땅을 지나가는데 당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냐? 라고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은 보통은 서울 같은 뭐 수도권이나 도시 같은 경우는 이래나 저래나 무조건 집주인이 이기겠죠. 근데 시골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집니다. 오히려 마을에서 평판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그래서
완전 괴짜가 아닌 이상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 타협을 하게 돼요. 괴짜조차도 어느 정도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지내고 있어요. 약간 그런 상황인데 제주도도 약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런 어두운 이면까지 다루진 않고 약간 겉면만 좀 다루긴 했는데 그게 좀 저는 공감이 돼요. 그래서 외부인이 들어왔을 때 경계심이 굉장히 심하고 외부인에 대한 소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외부인이 어느 정도 동화가 되지 않고 막 이렇게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영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프리하거든요. 근데 프리한 사람이 딱 들어가 버리면은 뭐랄까 그게 도시에서는 멋있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시골에서는 되게 막 박해해요. 약간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은 집단에 가면은 진보는 무조건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 상황에서 이제 정준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정준은 마을에서 살았는데 굉장히 프리합니다. 예. 왜 그렇게 됐는지 에피소드가 막 나오진 않았어요. 그냥 사람 자체가 굉장히 좀 자유로운, 좀 여유가 넘치는 여기서 선장이거든요. 이제 배 선장. 그래서 이제 선장으로 나오는데 서로 이제 사랑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딱 요 정도? 지금은 딱 요 정도예요. 영옥과 정준 4화에서 이제 후반부에 좀 중요한 스토리를 다루기 때문에 영옥은 어떤 사람이고 정준은 어떤 사람인지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옥과 정준은 서로 이제 한쪽은 오해를 있지만 한쪽은 오해가 있지만 프리하고 정준은 그런 프리한 영옥이 예쁘고 그리고 자기도 좀 자유롭고 그래서 둘이 이제 만나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주와 현이라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여기도 약간 이제 에피소드가 좀 섞여 있는데 결국엔 나중엔 다 묶입니다. 영주가 있고 현이 있는데 이 둘은 일단 사귀는 사이예요. 네, 연인 사이고요. 고등학교 3학년. 근데 여기 둘의 아빠 둘이 있는데 한 명은 딸 아빠고 한 명은 아들 아빠겠죠. 근데 그 앙숙 관계예요. 완전히 그냥 서로 죽고 못 사는, 그러니까 죽이지 못해서 사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이 그 부모님이 서로 원수지간이니까 약간 되게 몰래 만나요. 아빠들이 알면 안 된다고.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어 이 둘이 한 이게 좀 어떻게 말해야 되지?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현이 영주가 여자거든요. 여자애. 영주가 어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영주랑 현이 각각 어떤 위치냐면 영주는 전교 1등이에요. 그리고 현은 전교 2등입니다. 그래서 거의 전교 1, 2등 엄청나게 유망하죠. 그래서 둘 다 이제 서울 의대를 가려고 해요. 네, 의대를 가는 것이 목적이고 그래서 이제 영주 같은 경우는 제주도가 너무 지겨운 거예요. 촌동네. 그리고 내가 어떤 걸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너무 다 잘 알아버리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제 사춘기 때 간섭으로 느껴진 거죠. 저도 좀 느꼈는데 너무 다 알고 있으니까 넌 이랬었는데 하면서 뭐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서 막 인사해야지 막 이런 것들 엄청 많아요. 되게 당연하게 어른들 보면 뭐 해야지 이런 것들 시골에서 그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마다 인사를 안 하면은 예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으면 기분 왜 안 좋은지 저녁밥 때 꼭 들어야 돼. 너 뭐 이렇게 인상 찌푸리고 다니냐고 막 그런 얘기를 꼭 들어요. 그러니까 영주는 그런 시골이 답답했었는지 나가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제주도가 뭐가 좋다고, 이게 뭐가 좋다고 계속 보는 건지 하면서 이해가 안 가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아이를 가져가지고 그게 막혀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런 일이 되게 낯선 일이 아니죠. 언젠가는 누군가는 겪을 일이고 별로 멀지 않은 일이에요. 되게 확률적으로 높은 건 아니지만 낮은 것도 아닌 사건이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해도 우리 사회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이고 근데 이러한 엄청나게 다크한 소재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 되게 밝게 풀어요. 일단 현 같은 경우는 어, 아이를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근데 영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아이를 지우는 데에 있어요. 왜냐? 지워야지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게 되게 좀 현실적입니다. 공부도 했던 게 있고 좀만 더 하면은 우리가 성공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러니까 둘이 아버지가 이제 앙숙이라 했잖아. 알게 되면 진짜 우리 죽일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현 같은 경우는 내가 다 할게 책임질게 하면서 학원도 막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려고 그럽니다. 전형적인 남자의 모습을 보여요. 남자들이 이게 남자답다라고 하기보다는 미련하다고 보면 돼요. 이런 경우 미련한 거죠. 사실상 지금 생각해도 미련한 건데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남자가 그냥 그렇게 미련한 선택을 해요. 약간 현실적인 것을 좀 뒤늦게 보는 하면 되잖아라는 거. 그러니까 판단이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여자보다는. 근데 여자는 너무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둘이 엄청 고군분투를 합니다. 아이를 지우느냐 살리느냐. 물론 영주에 대한 입장을 현이 받아줘가지고 뭐지? 애를 지울 수 있는 막 약도 막 불법으로 걸리는 거 그거 샀다가 이제 돈도 날리고 산부인과도 찾아보고 막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역시 이 에피소드도 딱 여기까지 이제 진행하다가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회 동석과 선아가 등장하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에피소드 형태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우리들의 블루스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어쩌다 보니까 이제 리뷰를 하게 됐는데 그냥 약식 리뷰다 생각하고서 우리들의 블루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많이 얘기를 할 테니까 한 3부작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리뷰 이거 좀 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각 회마다 진짜 어떤 게 느껴졌는지 그러니까 인물들에 대해서 제가 무엇이 느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석과 선아가 등장하는데 동석이랑 선아라는 인물도 또 새로운 인물 등장인데 동석이라는 사람은 어떤 아픔이 있냐면 엄마한테 버려진 삶을 살았어요. 예. 나중에 이제 에피소드에 또 다루겠지만 지금 말하자면 동석은 엄마한테 상처가 있는 남자입니다. 남자고 아까 한수은이 그쪽 라인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나이대가 그리고 만물상을 하고 있어요. 만물상을 하고 있고 선아라는 인물하고 어릴 적부터 약간 좀 짝사랑하던 사이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선아는 서울로 갔고 선아는 이제 서울에서 애까지 낳고 결혼까지 한 상태예요. 그런 그 둘이 다시 제주도에서 만나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동석은 아직도 선아를 좋아하고 있어요. 네, 동석은 아직도 선아를 좋아하고 있고 선아는 이런 동석의 마음을 처음에는 이제 뭐 그렇게 여자는 좀 그렇잖아요. 남자야 뭐 이렇게 막 직진할 수 있지만 여자는 한 번 아니면 생각보다 그 아닌 게 돌아가진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선아가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네. 우울증에 걸린 상태에서 제주도로 온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아이 양육권을 잃게 된 상황에 놓여 있어요. 네. 그런 서로의 갈등이 있는 게 동석과 선아 이제 7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권과 호식이라는 건데 인권이 바로 아까 전에 그 현이라는 전교 2등 한다던 남자의 아버지고 호식이 그 영주 여자의 그 아이벤의 아빠입니다. 근데 이 둘이 어 굉장히 왜 앙숙이냐면 서로 원래는 엄청 친한 사이였다고 해요. 근데 엄청 친한 사이에서 뭘 하게 됐냐면은 돈으로 인해서 또 트러블이 생겨요. 참 사람 관계가 돈에 얽히는 게 이래서 좀 그런 게 돈이 없는 쪽은 항상 비굴해요. 항상 비참하고 그리고 생각도 많고 근데 돈이 많은 쪽은 이게 공감이 쉽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자신이 겪었던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돈이 없는데 정신 못 차려가지고 이제 정신 차려랍시고서 조언을 했는데 그게 이제 상처가 돼버려가지고 관계가 틀어진 거죠.
그래서 인권과 호식은 그런 사건을 겪어요. 그러니까 영주랑 현이라는 그 두 아이가 고3이 아니라 되게 어릴 적에 이제 인권은 돈이 좀 많고 조폭이었어요. 근데 호식은 돈이 없었던 상태. 도박으로 막 돈을 너무 탕진해 버렸고 인생 좀 망한 상태.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둘이 만나가지고 돈을 빌려달라 합니다. 또 호식이 인권이 형 이러면서 좀만 더 돈 빌려달라라고 한 거죠. 인권은 그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조폭이니까 뭐 얼마나 살갑겠어요. 그렇다고 또 그 삶이 또 좋지도 않으니까. 근데 돈을 줄 때 그 호식의 딸을 불러요. 삼촌 돈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돈 줄게라고 한 거야. 그래서 영주라는 그 딸이 어렸을 때 이제 돈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돈을 줬죠. 그러면서 인권이 호식한테 말합니다. 너 딸이 그거 호객 그 행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하는 행위 있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돈 벌어다 줬다. 그렇게 살지 마라. 이러고서 갑니다. 근데 호식이 거지처럼 살지 말라는 그 말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서 거지가 아니면 그 얘기를 들어도 웃죠. 근데 진짜 거지였던 거예요. 호식은 너무나도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인권을 찾아왔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나에 대한 그 현실을 완전히 자각시켜 주니까 자존심이 너무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던져버리고 그때부터 원수 사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인권은 당연히 너를 위해서 한 말이다라고 하지만 호식은 그때 나는 형밖에 없었는데 그런 나한테 딸한테 돈을 쥐어주면서 그 소리를 했을 때 내가 떤 느낌이었는지 아냐. 그렇게 속에 있던 얘기를 하면 합니다. 이제 나중에 이 이야기를 또 다룰 텐데 어, 둘의 사이도 굉장히 공감 많이 돼요. 네, 공감이 많이 되지만 여기에 대해서 스토리를 조금 다음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봤던 것에 대해서 조금만 좀 생각을 해 봅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동석과 선아 두 번째 이야기가 되는데요. 어,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서 없이 시작한 것 같은, 두서는 있었는데 두서 없이 시작하니까 이제 말이 뭐 헷가닥 꼬여버렸네요. 네. 그래도 제가 이제 차분히 이 스토리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나중에 이 우리들의 블루스가 어떤 느낌이었다,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주는지 제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 스토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늘만 좀 열심히 하면은 토요일, 일요일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힘내서 우리 같이 이 한 주를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밥도 잘 챙겨 먹어야 됩니다. 밥 잘 안 챙겨 먹으면은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도 안 좋아지는 건데 사람이 컨디션이 안 좋아져요. 규칙적으로 밥 먹고 자는 걸 안 해버리면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그게 스트레스로 많이 이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몸 관리 좀 일부러 신경 써서 잘 해주시고 이 규칙만큼은 계속 이어가길 바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